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여당에선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부터 이른바 법인카드 논란으로 민주당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. 유례가 드문 사흘간의 청문회를 거쳤지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걸 문제 삼은 민주당 주도로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습니다. 정권 교체 이후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배제됐고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 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지만 퇴임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정당한 겁니까? 부당한 겁니까? 이게 수갑을 차가지고 이렇게 뭐에 참 같은 걸로 이렇게 쌌더라고요. 근데 수갑을 차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수갑을 차놓고 저항이 있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. 아니죠. 어떻게 생각을 해요? 절차상 오자마자 수갑을 채운 거예요? 절차상 이렇게 된 거예요. 시작은 10월 1일 날 이제 인숙 방통위 위원장이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 이제 자기 신랑하고 이제 산책하려고 나오는데 3시 반에 이 경찰들이 닥쳤어요.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. 그래서 지하에 대기 중인 경찰 자진해서 내려간 거예요. 거기서 수갑을 채운 거예요. 예? 60대 중반입니다, 이분이. 예? 무슨 경찰에게 저항을 하고 뭐 한다고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그걸 끌고 가고 있어요. 선거법을 뭐 돈을 주고 받아가지고 정치자금법 이런 거로 만약 수사한다 그러면은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까 이 뭐 긴급 체포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유튜브에 가서 한 거는 박제돼 있거든요. 예,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 쓴 것도 박제돼 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, 그다음 뭐 도주? 이준숙 위원장이 도주한다고 하기 전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오버 중에 이런 오버가 없죠. 저는 이게 경찰의 오바라고 하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꿈에나 그려봤을 그런 그림의 활용점정을 해준 거잖아요. 본인이 그냥 보수 특급 여전사로 그냥 확,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카메라 앞에 서갖고 이진숙이 혹시나 이름을 이준석으로 할까봐 이진숙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면서 수갑 든 손을 이렇게 보여주고. 이재명이 시켰습니까? 정청래가 시켰습니까?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?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? 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를 오히려 그 그림을 경찰이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냐. 경찰의 의법 조치가 이준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그 급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또 한 명 오바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야.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.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일자는 다시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든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조석 밥상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. 이거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사건으로 치면 뭔가 정치적으로 덮어야 되니까 아이돌급의 연예인 마약 사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.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이돌급이 아니야. 그 정도 급은 아니야. 그냥 연예인 출신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큰 문제가 아닌데, 이게 지금 수갑을 채우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바라던 그런 상황이 확 돼버렸어요. 이진숙 위원장이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대통령 본인이 띄웠어요. 막 국무회의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. 얼마나 속 좁은 행동입니까, 그게. 저는 이 상황에 딱 맞는 제 유행어가 있죠. 예.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.
조사 한 번 가서 받으면 될 일 아니었나요? 저는 가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. 왜 정치에 관련된 분들은 왜 나가서 조사 한 번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? 일반 국민들은 그래요. 그런 조사가 되면 겁에 떨려서 무서워서 가서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하고 간단 그렇죠. 말이에요.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. 네, 큰일 나죠. 뭐 변호사랑도 얘기해서 이건 나가서 하고 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도 이제 뭐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이런 일들만 되면 안 나가려고 하고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본인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보니까요. 황현희 씨가 얘기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 게 왜 우리는 일반인들은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바로 가는데 왜 정치인들은 안 나가는 거 그것도 특권 아니냐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러나 제 아무리 초선이 싫은 말을 해도 그래도 초선은 앉아 있어. 이게 과한 행동이듯이 그렇다면 그 정도 죄명으로 몇 번 안 나간 걸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서 수갑을 채운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네네. 제 사건도 사기죄고 4억이고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4억 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5번째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체포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냥 계속 조율 중입니다. 보통 그렇게 해. 근데 이 정도 사건이면 제 생각에 일선경찰서 가면은 경인호 아니면 경감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 사건 처리하실 텐데 형사팀에서 하겠죠. 예를 들어 서울청에 어디까지 보고 안 하고 내가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체포해봐야겠다.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. 이거는 뭐가 있었어. 최소 지금 뭐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지만은 최소 서울경찰청장까지 올라갔을 사안이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네. 저는 이거는 100%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건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큰 문제인가 하면요.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저도 정치를 한 20년 넘게 하면서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장관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관이 면직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긴급 체포하는 식으로 이걸 영장 청구를 해준 검사도 문제고 발부해준 판사도 문제고 요 근래 민주당의 전천후적인 어떤 이 사법부의 이 압박에 쫄았습니다. 쫄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든요. 약간 섬뜩함을 느꼈는데 2번 경험을 했습니다. 하나가 뭐냐면 그 버지니아 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걸 딱 보면서 완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환상이 깨지면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수갑 딱 찬 모습 보고 완전히 섬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저는 이게 이미 프로그래밍 된 거고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법안에서 그걸 인용을 했다는 걸 딱 보면서 무섭다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은 이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.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알아서 기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은 왜 한번 경험했거든요. 그거 괜히 기각했다가 지규현 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? 적고를 받으니까 그냥 내주는 게 편한 겁니다.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견제, 균형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게 이번에 이제 시작된 거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저는 민주당 지지층 하라 그래도 제가 돈 줘도 못할 것 같은 게 당장 1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면요. 대한민국의 수사 불응, 재판 불응계의 탑 티어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서 사실 지금 뭐 대법원이랑 아웅다웅 하는 게 그게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3년 동안 받고 있습니까? 그게 지난 대선 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. 그 정도면은 특혜 중에 그런 특혜가 없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뭐 출석 이거 지연됐다고 해가지고 수갑을 채운다? 아니 아예 수사 불응을 하고 그거를 권리처럼 떠들었던 분이 누군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민주당 패널들은 수사 불응 또는 수사의 지연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말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죠 이거.